조금 틀어야 되겠네. 제가 오늘 열일을 합니다. 뭐 원고도 좀 쓰고 블로그도 좀 하고 그다음에 녹음도 몇 개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저 채널A에서 그 인터뷰했던 것들이 상당히 좋아서 그거 제가 돼지랑 소랑 같이 했는데 오늘 소편을 얘기 드릴게요. 질문이 뭐냐니까 옛날부터 소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동물로 알고 있습니다. 소는 사람에게 어떤 동물로 인식되었으며 역사적으로 그 역할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요? 라고 질문이 있습니다. 농경시대는 재산, 현재는 식재료. 소가 가축이 된 것, 뭐 앞에서 돼지가 가축이 된 거는 돼지가 사람으로부터 파충류로부터의 공격을 도와주고 있다. 그리고 또 청소를 했다. 그러면서 물론 제사용으로도 돼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가축화시킨 목적,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제사였어요. 근데 특히 소는 한자로 희생이란 단어, 그러니까 희생희, 희생생자를 찾아보시면 그 글자 안에 소우자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소는 어쩌면 돼지보다 더 제사용으로 가축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가축화된 게 역시 인류가 농사를 시작한 약 10,000년 전, 그래서 1,000년 차이가 날 수 있지만 한 8,000년에서 10,000년 사이에 했을 적에 소는 돼지하고 양하고 달라서 등치가 무진장이 컸어요. 지금보다 더 컸던 것 같아요. 1.5배 올로스가 그렇게 컸기 때문에 가축화시키는 게 어렵죠. 그러니까 공격적일 수 있고. 근데 소를 왜 가축화시켰냐? 뿔 때문이에요. 소뿔은 어떻게 보시면 지금은 소뿔이 많이 작아졌는데 그 당시에 소뿔은 아마 이렇게 반달 모양 달하고 좀 연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달이 제사랑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제례 행사랑. 그런데 그 야생의 소를 잡으면 일식이 되거나 월식, 특히 월식 같은 거 언제 생길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 제사를 왜 우리가 지금은 월식, 일식이 왜 생기는지 이론을 알지만 그 당시 원시 시대는 10,000년 전에는 그런 걸 몰랐으니까 뭔가 변화가 있으니까 그게 신의 노에서 이래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물을 바치는데 그 시간에 딱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힘들고 어렵지만 가축화시키고 데려다 키운 거예요. 제사의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소가 가축화됐던 그 첫 번째 이유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얘가 새끼를 낳네, 젖을 짤 수 있네, 그 젖을 먹으니까 이건 적금 든 것 같죠. 원금은 가만히 있는데 이자가 나오니까 이자만 먹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는 고기를 먹는다기보다 유제품을 이용하는 쪽으로 먼저 발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나이가 들거나 잡아먹었겠죠. 그리고 일을 한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도 역시 북한 학자하고 남한 학자하고 갈리는데, 남한 학자들은 고구려 시대 한 1세기 정도, 근데 북한 학자들은 2,000년 전 더 들어간다. 그래서 한 1,000년 정도 더 들어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또 3,000년 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소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만약 우리가 4,000년 전부터 소를 키웠다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도 제사나 오마차 정도로 썼을 거예요. 그리고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게 2,000년이나 1,000년, 신라시대 이럴 때 썼으면 그때부터 농사를 지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1960년대까지도 소의 가장 큰 기능은 농사 짓는 일소. 심지어 1970년대 어떤 정부 보고서를 보니까 소의 성질을 야누스적인 성질을 가졌다. 왜? 일도 하고 고깃소로 가서 소를 어떻게 개량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은 소가 고깃소로만 쓰이는데 제가 1984년도에 대학을 처음 들어가서 축사나 결혼을 배울 적에 한우는 품종의 특징이 여구였어요. 일하는 소. 근데 지금은 축사나 결혼에 보면 한우는 유구예요. 그러니까 고기 성질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니까 중량 차이도 커지고, 그래서 완전히 바뀌었다. 그리고 일본에 일제강점기에 소를 많이 이출해 갔다. 거의 이출을 일제강점기 동안 150만 두가 일본으로 넘어갔는데, 그거는 소고기로 넘어가서 소고기 공장에서 통조림을 만들었다. 물론 일부가 도축을 해서 소고기로 넘어간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있긴 있어도
그리고 대부분 생으로 살아있는 소가 배에 실려갖고 가서 주로 뭘 했냐, 일본 농촌에서 농사를 졌어요. 그러니까 왜 일본도 전쟁을 하면서 청년들이, 농촌의 청년들이 노동자가 되고 뭐 또 전쟁터 해가지고 군인이 되고 이러면서 농사지을 인력이 없고 힘이 딸리는 거죠. 그러니까 소가 많이 필요했는데 우리 소가 그때는 한우라는 말 안 썼어요. 한우는 나중에 설명했지만 한참 뒤에 써요. 조선우가 상당히 일을 너무 잘한 거야. 그래서 해방 이후에도 1950년대까지 일본 농촌에 가면 한우를 많이 만날 수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그 한우가 일본에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들은 그렇게 또 힘을 열심히 일을 잘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뭔가 그런 기록이 있을 뿐이지 그걸 뭐 검증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의 소처럼 된 건 1990년 우루과이하우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등급제가 1993년도에 생겼는데 이 등급제가 생긴 전부터 고급화시키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업정책 중에 고급화 전략을 쓴 정책은 없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다 값싸게 많이 생산하자 라는 중심이었는데, 소는 1990년대 와서 고급화 전략. 그래서 한 100만 두쯤 150만 두쯤 있는 걸 수입 개방이 되면 망가질 거다, 무너질 거다 라고 해서 근데 고급화 전략. 왜? 90년대 일본이 시장 개방이 됐는데 화우가 살아남더라는 거죠. 미국산 싸구려 소고기랑 경쟁을 해서. 그래서 우리도 고급화 해보자 그래서 했는데 그게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300만 두 내외의 돼지가, 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어도 해방 이후에, 정부 수립 이후에 우리나라 농업정책 중에 가장 잘 돼 있는 건 한우의 고급화 정책입니다. 가장 성공하고. 왜? 여러분들이 툭불, 원불 다 아시잖아요. 등급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 쓰는 건데, 마블링이라는 단어가 1990년대 저처럼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의사들이 뭐 전문 용어 쓰고 막 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만 쓰는 용어였어요. 왜? 영어를 안 썼으니까. 그 당시에는 대학 4년제 대학 나온 친구죠. 이 고급판이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 제가 방송 나가니까 현영이 저보다 마블링 설명을 더 잘하는데요. 그런 걸 보면 뭐라 그럴까,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아주 성공한 농업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고기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양방향으로 가야 된다. 툭불이 있으면 쓰리뿔도 나오고 뽀뿔도 나오고. 왜? 더 진한 맛들을 원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뭐 2등급, 3등급도 보편적으로 맛있게 먹는 시장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좀 한우의 성격이 90년대 와서 80년대부터 고기수, 70년대부터 고기를 많이 먹었어요. 트랙터가 보급이 되면서 서서히 소고기를 많이 먹었고, 그 소고기를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78년쯤 소고기 파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 70년대 중후반에 파동이 일어나면서 돼지고기 소비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계획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의 돼지고기 수출 시장을 가지고 있었던 거는 산업화 속에서 육류의 소비가 늘 거다. 근데 소는 이게 소 한 마리 태어나는데 1년 걸리고 뭐 10개월? 거의 사람하고 임신 주기가 같아요. 그리고 키워서 잡아먹는데 아무리 짧아도 18개월 걸리고, 그러니까 한 거의 2년 이상, 2년 반, 3년을 가지고 키워야 되니까, 지금은 뭐 더 크죠. 30개월을 키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공급이 그렇게 원활치 않습니다. 근데 돼지는 짧죠. 그러니까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닭은 더 짧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잘해오지 않았나. 그래서 한우에 대한 이야기. 제가 역사 얘기를 하면서 별로 한우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왜? 정리를 좀 더 하고, 왜? 더 면밀히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근데 지금은 좀 가닥이 섰어요. 그건 뭐냐? 우리는 소고기를 고기라고 생각하는 민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개념이 들어선 게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세계사적으로도 소고기는 고기를 먹기 위해서 가축화시킨 게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 얘기 계속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